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사각형에서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목부터가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거든요. 그럼 우리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또 직사각형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평행사변형. 자, 우리 평행사변형의 정의부터 생각하시면 마주보는 두 변이, 그러니까 마주보는 변이 평행하다였어요. 평행사변의 정의가. 제가 좀 짧게 쓸게요. 자, 마주보는 변이 평행. 마주보는 변이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라고 했고요. 그럼 평행사변형이 되고 나서 그 성질들이 있었죠. 그죠? 걔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고요.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고요. 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했습니다.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했습니다. 자, 그럼 직사각형 한번 써볼까요? 우리 직사각형. 직사각형은 네 개의 각이, 내각이 안쪽에 있는 각이죠. 모두 같은 사각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고 나서 갖는 성질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했어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었거든요. 볼까요? 자, 다시 보면 얘가 되고 싶은 거예요. 평행사변이 직사각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건을 잘 보시면, 자, 직사각형이 되고 싶은 거니까 직사각형의 조건을 다 갖추면 되잖아요. 평행사변형이. 그렇죠?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갖고 있는 조건을 성질이나 정의요, 이런 것들을 다 만족하면 직사각형이 되겠죠. 네, 그럼 제가 지금 써놓은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 같은 건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네,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얘는 이미 둘이 같은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어떤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것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인데 네 개의 내각이 같으면서 대각선의 길이까지 같으면 그러면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 자,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어요. 자, 평행사변형 ABCD가 있어요. 자, 얘는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마주보는 변 평행하고 마주보는 각 같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도 같고 대각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사각형이 갖고 있는 조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는 조건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그 조건은 됐고요. 나머지 4개의 내각이 같고 대각선의 길이까지 같으면 이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먼저 볼까요? 4개의 내각이 같아야 된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 평행사변형의 한 각이요. 어떤 거냐면 이 내각 중에 하나만요. 얘만 90도가 되는 건 어때요? 이렇게 얘만 90도가 된다고 하면 어때요? 얘만 90도가 되면 평행사변형이니까 마주보는 각이 당연히 90도가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미 평행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이 바로 밑에 있는 A각이 90도면 밑에 있는 B각도 90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왜요? 이 두 각은 합쳐서 180도 돼야 되잖아요. 이유가 뭐였어요? 이거였잖아요. 이렇게 제가 길게 선을 그려보면 어때요? 얘가 요 밑에 있는 제가 빨간색, 그러니까 요 B각이요. 이 각,
요 각은 이렇게 동의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 얘하고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직각으로 해놓은 얘네들 합하면 당연히 180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A가 90도면 당연히 얘도 90도가 돼야 되고요. 같은 이유로 얘도 90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어때요? 네 각이 모두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첫 번째 요 써놓은 제가 네 내각이 같은 사각형 요 조건을 만족시키잖아요. 네, 그럼 얘는 직사각형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도 그죠? 얘는 직사각형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네 내각이 모두 같기만 해도 직사각형이 될 거고요. 또 내각이 같지 않은 상태에서 자, 다른 평행사변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요. 여기 평행사변형이란 조건이 있는데 요 상태에서 이렇게 대각선이 그려진 다음에 이렇게요. 그러고 나서 얘가 이렇게 같다는 얘기만 주어져도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조건, 평행사변형의 정의, 성질 전부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도형이 되려면 그 다른 도형이 갖고 있는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니까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직사각형이 갖고 있는 성질 또는 정의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사각형의 성질 중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는 건 이미 평행사변형이 만족시켜주고 있으니까 요 나머지 두 개, 네 개의 내각이 같거나 대각선의 길이가 같거나 요것들을 만족시켜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각 하나가 요 네 개의 각 중에 하나만 90도가 되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써볼게요. 요게 90도만 돼도 평행사변형은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에서 이미 대각의 크기가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위아래가 이제 평행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각, 그러니까 대각 말고요. 바로 밑에 있는 또는 바로 옆에 있는 각의 합이 180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각이 90도만 돼도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그러면 얘는 직사각형이 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직사각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은 이렇게 두 가지 알고 계시면 돼요. 네, 내각 중에 한 각이 90도이거나 대각선의 길이가 같거나 요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꼭 외워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외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저는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려면 결국에는 평행사변형의 정의, 성질 다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직사각형의 정의, 성질을 또 다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직사각형이 되는지 그거를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유형 분석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가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아닌 것은 물어봤어요. 네, 아닌 걸 찾는 겁니다. 자, 얘 평행사변형이래요. ABCD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고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고 그 다음에 마주보는 변이 이미 평행하고요.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고요. 네, 그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가 뭐요?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아닌 걸 물어봤어요. 자,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인 거를 찾아놓으면 아닌 게 이제 나머지 하나가 답이 되겠죠. 자, 1번 볼게요. 각 A가 90도인 거예요. 자, 한 각이 90도예요. 그죠? 아까 제가 요거 얘기했죠. 얘는 한 각만 90도가 돼도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이미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얘만 90도가 돼도 누가 90도가 돼요? 그죠? 대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얘 90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주보는 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옆에 있는 각들도 다 90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인 거고요. 2번이요. 각 A와 각 B가 같다 했어요. 자, 제가 지금 1번 설명하면서 어때요? 이 각
두 개 같죠. 그죠? 같으면 직사각형 될 수 있죠. 왜요? 직각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서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얘하고 얘는 동의각으로 같습니다. 왜요? 이미 평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동의각으로 같으니까 이 각은 180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180도를 똑같이 두 개로 나누면 두 개는 90도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각 A와 각 B는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인 거고요. 3번이요. AC와 BD가 같다. 얘 지금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번도 되는 거죠. 자, 4번이요. AB와 DC가 같다 했어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은 건데 결국에는 얘는 이미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는 조건이에요. 그죠? 그런데 직사각형의 조건에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4번은 이미 평행사변이 갖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굳이 이 조건을 추가할 필요가 없죠. 그죠? 네, 그럼 5번이요. AO, BO, CO, DO 다 같다.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5번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얘 지금 여기가 같대요. 자, 이거 뭐예요? 이게 같다는 얘기는 이미 평행사변형은 뭘 갖고 있어요?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다시 얘기해 보면 지금 평행사변형은 원래 이 상태에서 대각선의 길이는 어떠냐면 얘네들의 길이 같고요. 얘네들의 길이 같아요. 그죠? 평행사변형도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는 같은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5번 얘기가 추가가 되면 5번 얘기 뭐예요? 지금 이게 다 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조건이 어디에 있었냐면 어디 있었어요? 우리 직사각형 문제 풀 때 이런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왜냐면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상태에서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까지 있었으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당연히 어때요? 2등분 된 애들도 다 길이가 같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번 조건도 이 평행사변형 조건에서 추가가 되면 직사각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4번은 아니었으니까 이 유형분석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